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혹은 식당을 갈 때 정보를 수집하곤 하잖아요. 주로 어디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상아 아나운서는. 저는 블로그 제일 많이 보는데요. 네. 블로그 검색할 때 어디 음식점 오빠랑이라는 키워드를 넣습니다.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예. 이 원고료를 받지 않고 내가 예. 직접 경험했다는 의미로 제목에 오빠랑을 꼭 써서 넣어서 찾으면 좋더라고요. 오. 그런 의미였어요. 아, 그렇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또 정은선 지원장님께서는. 저는 저기 이용해본 후기 아무래도. 예. 네, 이제 아, 후기. 블로그보다 저는 이제 이웃땡땡 아, 그쪽에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유료 광고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내돈내산 후기나 아, 그래요. 이런 예, 거를 예. 좀 참고를 많이 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국소비정원에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리뷰였다고 합니다. 이 상품 구매에 후기와 리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요즘은 이 리뷰로 돈까지 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소비, 이번엔 돈이 되는 리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뷰가 돈이 되는 방법. 일단 제일 많이 보는 건 아무래도 배달 플랫폼을 그렇죠.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리뷰를 쓰는 대가로 음식을 또 공짜로 받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음료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할인도 받잖아요. 네. 이 리뷰 좀 어떻게 남기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배달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만 배달 음식 시킬 때 혹시 뭐 사이드 메뉴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써주시면 드립니다 하면은 꼭 그걸 선택하고 리뷰를 남기는 그렇죠. 편이긴 합니다. 예. 저는 저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그 휴가 가가지고 고등어 구이를 한 마리 주신다 그래서 오, 그래서 남기셨군요. 예. 어. 아, 고등어 구이는 못 참죠. 못 참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리뷰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득을 얻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또 한국소비자원에서 정말 열일하시네요. 네.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정우성 지원자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그 세계 배달 플랫폼에서 24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중에서 67%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내용을 보면 아마 경험들 하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서비스 제품을 무료로 주거나 예. 아니면 이제 할인된 가격에 주는 거고 그럼 이거를 상품의 가치로 한번 따져보면 얼마냐? 네. 보통 그 1인당 평균 주문 비용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라고 해요. 오. 그거에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평균 주문 비용의 10에서 20% 가치만큼 서비스 혹은 이득을 얻고 있으니 정말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소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 소소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머니, 돈 그 자체를 벌 수 있는 리뷰 활동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블로그와 SN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 주변에 블로거, 인플루언서 좀 있거든요. 네. 이걸로 게시글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단위로 돈을 오. 벌더라고요.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시는 편인가요? 전혀. 정은선 지원장님도 전혀. 저도 전혀.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맛집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혼자 가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꼭 저보고 같이 가자라고 좋네요. 해서 예, 저는 아주 그냥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 블로거의 친구가 제일 좋은 거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 방문객이 1원이다. 라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쉽진 않지만 방법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뭘까요? 바로 열심히 매일매일 성의를 다해서 이 본인의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블로그, SNS만큼 이 꾸준함이 통하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블로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평균 방문자 수가 5,000명 정도 되면 20에서 40만 원 정도, 그리고 10,000명이면 50만 원 정도 오, 벌 예.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건 평균이고 이제 또 상황에 따라 수익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수익을 내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먼저 체험단. 그 친구분 네. 그 음식점 가서 그렇죠. 무료로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받거나 협찬을 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배너 광고를 달 수 있게 플랫폼에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블로그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AD 해서 이렇게 띠 같은 게 떠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운영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 광고 있잖아요. 샵 광고 하면 이거는 돈을 받고 내가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의 광고 수입이 또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다 보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블로그를 검색했는데 맨 끝에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썼다. 해시태그 광고라는 문구가 나오면은 조금 그 진위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대가성 온라인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단에서 김새는 일이 네.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약간 개정이 된 게 있다고요? 네, 그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유료 광고와 관련해서 표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블로그나 SNS 등 유료 광고를 진행할 때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유료 광고 표시 문구를 공개해서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네. 확실히 그렇게 좀 상단에 표시가 돼 있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보를 획득할 때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비자의 경우에도 이제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지 않고도 제목만 봐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유료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체험 후기, 네. 어디에서 보내주셨어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이런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문구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돈내산이었는데 나중에 광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처음 게시글에 광고를 받았다는 거를 표시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선 그만큼의 또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또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돈이 되는 소비를 통해서 또 세상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